교재 278페이지 보면 6번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인데 1번 정비구역의 분할과 결합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나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면적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둘 이상 나눌 수도 있고 둘 이상 되는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과 결합은 그런 뜻이요. 시장으로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든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순환 정비 방식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6월달에 혹시나 6월달에 시간 나면 읽어볼지도 몰라요. 3번 매도 청구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매도 청구 뭐냐 그러면 그 재건축에는 토지 만, 건축물 만 소유한 자는 뭐가 안 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팔고 나가 이게 매도 청구. 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 안 한 자는 어쩔 거냐? 나가라. 이걸 우리가 매도 청구.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자, 7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분양계획, 분양계획. 자, 1번. 그럼 이제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상식적으로 먼저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 받은 걸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듭니다. 1번 사업 시행되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60일 줄 거 볼래요.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쪽 아닙니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뭘 받아야죠? 분양 신청을 받아야죠. 그러면 분양 신청 받으려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갖다가 알려줘라.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못 받았다, 못 한다, 공고도 한다, 공고도.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는데 언제까지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옛날에는 30일 갔다가 14일 갔다가 20일 갔다가 지금은 60일로 정착돼 60일. 숫자가 오르락가락 하다가 지금은 얼마라고요? 60일 그 숫자 나중에 해야 되고. 2번 분양 신청인데 자 분양 신청 방법 등 해가지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줄거볼래요?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옛날 시험 문제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분양 신청해라? 사업 시행자에게. 그걸 갖다 시장 군수에게 그러고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험장 가게 되면 우리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고 시험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 푸냐 못 푸냐 이거 따지는 것이 실력이 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공부했으면 실력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돼요. 6개월 공부했으면. 단지 한 문제 풀 때 어떤 사람은 1분에 풀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내 푸냐 못 푸냐 이거 빨리 풀다 보니까 글자 몇 개를 싹 바꿔놓으면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정법은 누구? 시장군수.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시장 군수에게 분양 신청해야 된다. 그래 시장 군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시장 군수지? 누가 나야지? 사업 시행자.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그때그때 알아서 밑줄 꺼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하고요. 2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인데 2번은 마음 편하게 올해 시험에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2번은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쩔까요? 돈 줄 테니까 나가 그래야죠. 분양 신청했다가 중도에 철회해버리면 나도 안 받겠다는 얘기야. 너도 돈 줄 테니까 나가라. 분양 신청했는데 시행자가 판단했을 때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너무 작은 토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얘 입주 자격이 안 돼요. 그래도 그냥 현금 청산시킵니다. 분양 신청을 갖다가 안 했다. 했다가 철회했다. 또는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됐다. 분양계에서 제외됐다.
셋 다 공통점은 분양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입주 자격이 없다. 돈 주고 보냅시다. 입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확정돼요? 언제요? 이거 지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쩐다고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확정. 확정되면 그때부터 며칠 내? 90일 내에 돈 주고 보내라. 내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인가받은 다음 날. 인가받은 다음 날로 며칠 내? 90일 내에 현금 청산해야 된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그게 시험 문제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그 지문이 분명히 바뀔 거란 얘기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 그 말이 입주자격이 확정된 날. 그날로부터 며칠이요? 90일. 2년 전에는 150일. 지금은 90일. 그래서 그 부분 중요시 봐야 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3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1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가로 건너뛰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잘 봐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누구인가 봤습니까? 현 문제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게 시도지사 이루고 바뀌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 그 다음 판단의 판단.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OX요. 자,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우수 인가받아야 된다. OX. O.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OX. X. 왜 X요? 변경은 뭐라고 배웠어요? 변경?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어찌해야 돼? 변경인가? 다시 받아야 돼. 다시. 여기서는 주로 그게 시험 문제고. 그 다음 참고 관리처분계획 내용인데 관리처분계획에 잘 봐요. 박스. 저 잘 보란 것이 아니고 박스 잘 보고.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몇 개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잘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머리가 좋아요? 부시맨 머리가 좋아요?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몇 개 있어요? 많이. 7개 그러면 우리나라 부시맨이나 머리 수준이 그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시맨은 몇 가지만 센다고? 3가지만. 셋 넘으면 뭐라고? 많다고. 우리는 몇 개 넘으면? 4개 넘으면 많다라니까. 내용이 엄청 많죠. 다 쓴 게 아니에요. 쓰다 말았으니까 지금. 관리처분 내용이 몇 개 있다고요? 많다. 많은 거에서 문제 만들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묻는다. 없는 거 써놓고 묻는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있는 거 써놓고. 남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좀 나쁜 사람이 있으라고. 다른 사람 헷갈리게. 관리처분계획 이거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요. 문제 만드는 요령 많은 사람 푼다는 게 너무 쉬워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니까.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때는 미리 답을 알려준다니까요. 여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은 그냥 있는 거, 이런 게 있다. 무조건 있다. 시험 문제가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다 아닌가?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만들어요. 거기 있는 거 자꾸 지문에 던져놓을 거. 관리처분계획은 세입자별 손실보상이라는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O.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요령만 배우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4번은 별도 암기해야 돼. 4번은 별도 암기하는. 4번에서 뭘 암기하냐 그러면 자. 내가 갑이 정비사업할 때 조합원 갑이 있습니다. 조합원 갑이 가지고 있는 얘가 정전의 토지 건물 얼마짜리냐? 6억짜리다. 얘가 분양을 얼마 받았다? 4억짜리 받았다. 얘한테 청산금 얼마 줘야 된다? 2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억을 갖다가. 그러면 정전 토지 건물이 얼마짜리라고요? 6억인데
이 6억이 언제 날짜로 6억이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언제 날짜로 계산을 했냐 이 얘기요. 그게 4번이에요.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 평가한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 시기를 암기해야 돼.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인데, 관리처분이 작성 기준. 관리처분계획은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도 해야 된다. 1번은 딱히 중요한 건 없고, 2번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네, 계산 문제.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그렇게 자르면 혼자서 주택이나 토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지고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하나.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몇 개 준다? 하나만 준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냥 하나 주자. 혼자서 10개 가져도 하나만 주자. 1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만 주자. 이게 대원칙인데, 다만 다음 경우는 그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번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거. 미리 말하지만 그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별 중요성도 없어요. 바로 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명이 이렇게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몇 개 주자고요? 하나만 줍시다. 하나만. 하나의 필지를 똑같이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주택을 몇 개 줍시다. 하나만 줍시다. 이게 원칙인데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 준다. 근데 5명이 재개발을 하는데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몇 평짜리냐? 30평짜리다. 그러니까 5명이 공동 투자했네. 주택을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5명이 공동 투자했는데 여기는 몇 평짜리냐? 800평짜리. 땅이 800평짜리요? 그래도 하나 준다. 이거 왠지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이쯤 되면은? 30평, 5명이 30평 가져도 하나 주고, 5명이 800평 가져도 하나 주고, 뭔가 좀 불공평하다고 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 안 들면 많은 거고. 이랬을 때 이런 경우 시도 조례에서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자, 우리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할 때 그 공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평을 넘으면 그냥 100평마다 하나로 산정한다. 만약에 이렇게 따로 정해놨으면 800평이면 몇 개로 하겠다고요? 8개로 봐가지고 8개 필지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100개 가져도 몇 개 준다? 하나 준다니까. 5명이 몇 개 가졌네 그러면 8개가 있네. 그러면 몇 개는 줘야지 5개는 줘야 이래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게 1번인데 1번 다시 봐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주택공급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별 중요성 없다 그랬어요. 2번 가지고 계산 문제인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체크합시다. 공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 및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번 국가지하철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는데,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3법이 뭡니까? 국회 통과시키라는데 이것 좀 없애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재건축 어쩌고 저쩌고 없애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없애자. 안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그러면 민간 택지로도 없애자. 그러면 세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없애자.
없애기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연장이라도 하자. 이게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재건축에 뭘 없애냐 그러면 이 지분을 없애자. 재건축 과 및 억저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도 뭐가 안 된다니까? 분양이 안 된다니까. 분양이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 못하면은 조합원들이 주택을 갖다 혼자서 10개 20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주게끔 하자는 얘기요. 원한 만큼 주자. 그렇게 해서라도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과 및 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은 하나밖에 못 준다 지금 얘기예요. 하나밖에. 그 내용들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니까. 그냥 가진 만큼 주자니까 이런 얘기요. 근데 그걸 갖다 개정하려고 애쓰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가 될 것 같아. 이번에 임시국회에서는 지금. 그래서 지금 1번은 개정될 걸로 예상해야 되고, 이건 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딜을 좀 한 것 같아요. 두 당이.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준다고. 세 번째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거기도 가진 만큼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줄 수 있다. 얘는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옛날에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그러면 공공택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택지 다 들어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잡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중심이요, 외곽이요, 중심. 신개발은 도시의 도시의 외곽이 신개발이고, 도시 외곽이 신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구도시의 중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구도시의 중심이든 외곽이든 어차피 현대가 지었으면, 자, 현대가 아파트를 지었다. 32평 지었다 그러면 여기가 뭐 땅값은 좀 더 비싸겠네. 예를 들어 땅값을 갖다가 600 잡고 얘는 땅값 300 잡았다 하자.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건축비 차이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건축비는 500에다 500, 여기도 500에다 500.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1100이고 여기는 얼마다? 800이다. 그럼 분양가 이렇게 약간 차이 나겠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이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 딱 정해놓고 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구도시가 800이고 이 외곽이 800이고 구도시가 1100이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은 어디가 분양이 잘 되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이게 분양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떨어가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지금 분양가를 갖다 못 올리게 누르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이게 올라가겠어요? 분양가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죠. 외곽에서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면 분양가 상한제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외곽 그러면 좀 김포 신도시, 영종 신도시. 근데 지금 분양만 과열돼서 난리가 아니죠? 아닌가요? 처음에 얼마 분양했다? 막 900에 분양했다가 아직도 900 합니까? 막 700에 떨이로 팔고 있습니까? 지금 떨이로 팔고 있는데 이런 데서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고 분양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데서는. 외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있는 게 없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어차피 분양회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금 밑으로 판다니까, 밑으로. 분양가 상한제 해도 그만큼 안 판다, 밑으로 판다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구도시에서 1100에 할 걸 갖다 1100을 갖다가 1500에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면 1500 이러고 분양하게 되면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가 지금, 자, 땅값, 김포 300, 노원 600, 땅값은 인정했어요. 건축비는 둘 다 똑같이 얼마요? 500.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김포는 얼마다? 800. 여기 지금 노원은 얼마다? 노원은 1100 책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풀면 800에 분양한다고 간다? 안 간다. 이거 1500에 분양하면 간다, 안 간다? 2000에 분양하면 간다, 안 간다? 생각해봐, 생각을. 여기는 2000에 분양해도 간다니까, 2000에 분양하더라도. 김포하고, 김포 혹시 학생이 있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쁠 것 같다니. 김포하고 노원하고는 갭이 안 돼, 갭이 이것은. 갭이 되겠으면 여기 2000 한다고, 거기가, 우리는 왜 800이네? 말이 안 되는 거요? 이런 데는 2000에서 어쩐다 분양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1100 이러고 눌러놓으니까 분양이 더 잘 되죠. 분양이 더 잘 되면 뭐 하냐니까 안 한다니까. 누가요? 시공회사가. 건설회사가 안 붙어요. 이렇게 해서 분양해가지고는 건설회사가 남는 게 남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택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민간택지. 국가가 조성한 게 아니니까. LH가 조성해서 판다. 그런 거는 대부분 공공택지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하니까 이걸 뭐요? 민간택지요. 그런데 대외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시공회사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도시 이걸 위치가 좋으니까 이런 데를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요. 건설회사가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돌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 세 번째 없애는 것은 자 이게 처음에 자 주택가가 얼마였다? 700이었다. 700. 자 똑같이 700입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가 700인데 얘는 재건축한답니다. 재건축하다 보니까 쭉 올라가지고 얼마 됐어요? 지금 1800 이렇게. 얘는 쭉 올라가지고 얼마 됐어요? 800 됐어요. 800. 재건축 안 하고 차이점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상적인 상승분이요. 얘는 얼마요? 초과 상승 초과. 얼마가 초과 상승해서 얼마가? 1000만원이 초과 상승했으니까 1000만원에 50%를 세금으로 내놓으라 이런 얘기요. 정상적인 상승을 초과한 것은 50%를 갖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니까 이걸 갖다 세금으로 내라 어쩐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공사 안 한다니까 멈춰 있다니까. 이걸 갖다 지금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5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제 유예하지 말고 이 법 없애자고. 근데 없애기는 틀렸어요. 없애기 틀렸으니까 또 다시 한시적으로 뭐 3년이고 또 다시 유예합시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거의 통과될 것 같아요. 얘만 좀 혹시 모르겠고 얘하고 얘는 거의 통과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주택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도정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통과되든가 말든가. 근데 두 개는 통과되면 우리는 공부하기가 좀 편하고. 그래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재건축, 과밀박, 토지소유자. 자, 그게 없어지면 재건축은 어디든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셋,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자, 2번입니다. 2번. 2개 줄 수 있다. 2개. 2개 줄 수 있는데 이 2개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 큰 집, 작은 집 이러고 말해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요즘은 2개 준다더라. 2개 어떻게 준대? 하나는 큰 집, 하나는 작은 집. 하나는 큰 집, 하나는 작은 집. 크다 작다가 우리나라는 기준이 자 중형입니다. 중형. 중간을 기준 놓고 우리나라 중형은 얼마 중형이냐? 전용 면적 60을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가 중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가 중형이다. 전부 시험에 나올까요? 남들이 다 놀고 있는 주말에 우리는 왜 공부할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말 하면 될까요? 주택법 시간에 나옵니다. 주택법 시간에 중형이다. 60을 초과하고 85 이하다. 그러면 소형이 뭐겠습니까? 소형은 전용 60 이하가 소형입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 전용. 우리가 말하는 전용 몇 평? 18평 이하가 소형이에요. 그러면 18평이 몇 평이요? 85면 25.7평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게 뭐라고 이게 중형. 18평에서 25.7평 이게 중형인데 무슨 25.7이 중형이냐. 이거는 이것은 전용 면적이고 거기다 플러스 뭘 해야죠? 공용 면적 하게 되면 보통 국민주택이 몇 평까지 나와요? 34평까지 나오죠? 그러면 공용 면적이 보통 몇 평 붙어 있다고 이게 보통 34평 나오려면 한 공용 부분이 8평 정도는 돼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보통 32평에서 34평까지 나온다는 얘기요. 여기에다가 요즘은 발코니 확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몇 평까지 나와요? 요즘은 42평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주택의 규모가. 그러니까 국민주택 치고는 원래 국민주택이 서민용인데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진작 나오고 주택법 개정해야 된다. 줄여야 되겠다. 아직까지 줄인다 말은 없어요. 그러면 42평 정도면 중형되지 않습니까? 중형되죠. 작은 건 아니다는 얘기요. 그래서
60을 초과하고 80 이하가 중형, 60 이하가 뭡니까? 소형. 소형이 이제 말하는 작은 집이요. 자, 이제는 두 개를 주는데, 주택을 두 개를 주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어요? 두 개를 주는데, 조합원들한테 두 개까지 주자. 하나는 큰 집, 하나는 작은 집. 큰 집은 얼마 큰가? 그거 물어보지 말고, 작은 집이 전용 60 이하다. 전용 60이야. 두 개 주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면, 갑이 토지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주택은 전용 70, 전용 70평 주택인데, 자, 이 가격이 얼마냐? 토지 건물 가격이 6억이었다, 6억. 갑에게 여기다 뭐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는데, 얘한테 34평짜리 하나 주고, 18평짜리 하나 주는데, 34평짜리 얼마냐? 얘가 3억이다, 3억. 18평짜리 얼마냐? 2억이다.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다? 6억.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6억. 더해봤더니 얼마밖에 안 된다? 5억. 그러면 두 개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만 나오면 되니까? 60제곱미터 이하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주려고 했더니 얘가 34평짜리가 4억이에요, 4억. 이 18평짜리가 3억이요. 그러면 두 개 되면 얼마요? 7억이죠. 종전권 얼마고? 6억이고. 그러면 두 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또 안 돼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때는 뭘 한다? 전용 면적. 몇 평? 70평. 둘이 더하면 몇 평? 50평. 뭐가 커요? 얘가 크죠.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주자.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면 주자요. 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두 개 줘가지고 미분양을 없애자 이런 얘기. 그게 맨 밑에 3번입니다. 2주택 공고 분양 대상별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줄 거 놓고,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줄 거 놓고, 280페이지 맨 밑에 줄 봐. 280페이지 맨 밑에 줄. 2주택 공급해가지고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등의 가격 범위, 또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를 주되, 그 중에 하나는 작은 거 60 이하. 60 이하는 3년 동안 전매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주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관리처분계 인가에 관한 사인데, 관리처분계 인가 이쪽은 관리처분계 인가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입주 자격 확정지입니다. 인가권자가 누구요? 네,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그럼 이제 5번 관리처분계 고시효과 1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있으면 무슨 얘기냐? 시장 군수가 아까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수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 어떻게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이, 자, 재개발은 관환,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환,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지천비 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갑자기 뭔 말 한 거야 이러지 말고. 네 개. 기, 수, 환, 관, 그죠? 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누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하는데 관리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는 시장군수가 자기가 관리처분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관리처분계 작성고시. 시장군수가 아닌 애들은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야 되니까 인가고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작성고시,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고. 2번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뭐 한다고요? 비로소 사업 시행이 됩니다. 사업 시행. 건물 철거하고 사업 시행이 됩니다. 넘겨보면 8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2번 필요가 없고 3번 큰 2번 이전고시 등 해가지고 이전고시 등 1번 의미 없어요. 2번 봐봐.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이를 시정구색에 보고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갑이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난 다음에 얘가 101동이다. 101동. 여기가 몇 동, 여기가 101동 104호다. 그러면 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101동 104호를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전한다. 권리를 이전한다. 그리고 이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고시한다. 이게 이전 고시요. 맨 밑에 2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저기 있는 갑은 101동 105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정구사한테 보고합니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다음 날 줄까야 돼요.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요? 고시 다음 날.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 대지 건물의 권리 확정.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저기 지금 101동 105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갑에게. 갑이 스스로 해 가야 돼요? 시행자가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행자는 그 사실을 갖다 어디 알려줘? 등기소에 알려줘. 101동 105호는 갑 것이고 106은 누구 거. 그 사실 전부 다 어디 옮긴다? 등기소에 옮긴다.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 사실 등기소에 알려라. 행정처면 촉탁, 비행정처면 일괄 신청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모든 등기는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등기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정법입니다. 개발법보다는 좀 더 복잡하죠? 아닌데요? 그럼 너무 좋은 거고. 제 생각으로는 도정법이 개발법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법 끝났는데 2주 되면 생각도 안 나요. 뭐만 생각나면 좋은가? 아까 했듯이 정비사업 종류 6개 생각나고, 정비사업 종류 6개만 알고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암기돼야 도정법을 시작하니까. 정비사업 종류 6개 하고, 그리고 관리 체험계획이 분양계획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도정법을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보면 건축법에 관한 사항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 마치고, 그렇게 해서 진도 1순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